흰둥이 생각? 흰둥이? 흰둥이 그 짱구에서 나오는 애 아님? 흰둥이? 왜? 나를 갖다 유치하다는 듯이 쳐다본 그런 눈빛은 뭐야? 자유시예요. 서정시고요. 제재는 흰둥이 가지고 썼어요. 애상적이고 서사적이고 서사 이런 것도 나와요. 산문적이고. 흰둥이야 이별해야 하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주제야. 자, 어린아이를 말하는 이로 내세웠어. 어린아이를 갖다 내세웠어요. 순수한 동심을 그리고 있어요. 1년과 2년. 흰둥이가 보신탕감으로 팔려가게 되어 울음을 터뜨려요. 흰둥이는 끌려가면서도 슬퍼하는 나를 위로하려고 해요. 흰둥이 어디 있어? 아이씨, 기다려. 흰둥이 안 올려놓고. 자, 말하는 그냥 보도록 하자. 처한 상황 볼게요. 말하는 이는 어린아이예요. 자, 처한 상황은 알아놓으신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흰둥이를 팔아야 돼요. 아버지의 약값이 걸리지만 흰둥이를 풀어줘요. 흰둥이가 집으로 돌아와 개장수에게 끌려가요. 아주 안타깝죠. 시적 대상. 개장수에게 끌려가면서도 슬퍼하는 나를 위해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흰둥이가 시적 대상이에요. 말하는 이 정서 볼게요. 아픈 아버지 약값을 걱정해요. 또 개장수에게 보신탕감으로 팔려갈 흰둥이와의 이별을 슬퍼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슬픔과 안타까움. 아빠 생각 안 하는구만. 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지? 이 시가 독자에게 미칠 영향,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소중한 대상이죠. 이별한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흰둥이를 아끼는 마음과 흰둥이가 나를 위로하는 마음에 감동받을 거예요. 흰둥이와 같은 동물도 슬픔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더욱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자, 흰둥이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밥그릇이라는 거. 이청춘 씨가 단편 소설이에요. 회고하고 교훈적인가 보네요. 37년 전에 담임 선생님을 모신 회식 자리가 현재예요. 현재랑 과거가 나와요. 1950년대에 중학교 교실이에요. 야, 펜도 안 꺼내고 그냥 무슨 딴짓거리냐고. 주제, 제자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과 배려예요. 사랑과 배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현재와 과거가 교차, 아름다운 단어네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발단은 37년 전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한 유쾌한 저녁 회식 자리예요. 회식 자리. 전개 1, 2, 3 나오네요. 과거로 돌아갔어요. 반 아이들을 즐겁게 보살펴 주신 선생님. 또 현재 부드러운 분위기지만 의례적인 느낌의 회식 자리예요. 빈 그릇에 밥을 반쯤 덜어내고 식사를 하시는 선생님. 위기. 선생님 도시락통 검사. 옛날에 도시락통 검사를 했어요. 절정. 앞으로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놓겠다는 선생님의 약속. 아직도 지키나 보죠. 결말. 숙연한 감동이 깃든 회식 자리로 바뀌었어요.
야, 왜 뜯어 먹어? 배고파? 전투적으로 그것도. 자, 회식 자리의 분위기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뭐냐? 선생님에 대한 추억들로 처음에는 분위기가 썩 부드럽고 즐거운 편이었는데 어딘지 좀 싱거워. 의례적이야. 딱딱했죠. 계기는 노진 선생님이 당신의 밥을 미리 반쯤이나 덜어내고 식사를 하시자 제자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해요. 선생님이 감회 어린 태도로 문상훈 군에게 안부를 묻자 문상훈 군이 숙연해진 목소리로 대답한대요. 선생님의 마음과 행동. 50년대 우리 50년에 6.25 나고 53년에 끝났죠, 그죠? 응? 끼니를 굶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50년대에만 많았냐? 그죠? 그건 아니죠. 이땐 진짜 없었겠죠. 선생님의 도시락통 검사의 이유. 학생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시락통을 검사하여 점심을 거른 친구들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어요. 도시락통 검사의 결과 한 학생이 문상훈이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음을 일러요. 상훈의 도시락통을 들여다본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그날의 청소 당번도 정해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실을 나가버렸어요. 선생님의 마음. 도시락조차 살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를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제자에게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엄격한 도시락통 검사와 점심을 거른 아이들의 벌 청소가 사라져요. 약속은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놓고 먹겠다라고 했어요. 너네들은 이런 거 무슨 느낌인지 아냐?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 너네들 학생들, 자식들, 너네들 아직 애들이지만 자식을 길러보면요. 자식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요. 거른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못 싸우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야. 문상훈에게 앞으로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놓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선생님의 이 약속으로 문상훈은 언제나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내고 있다고 느끼면서 어려운 삶을 극복해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덜어놓고 드셔요. 남을 돕겠다는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결심을 수십 년 동안 실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실천하고 한번 하겠다고 욱하는 마음은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저런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성격과 삶의 자세. 이걸 덜어놓은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습관처럼 굳어요. 습관처럼 굳어.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습관처럼 굳어요. 이 아름다운 단어네요. 선생님의 성격이 어떠냐? 겸손해요. 또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을 할 줄 알아요. 그죠? 정정할 수 있어요. 근데 고집센 사람들은 정정 안 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할 줄 알아요. 선생님의 삶의 자세 볼게요. 어려운 제자의 고통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용기도 줘요. 방망이 깎던 노인 볼게요. 갈래는 수필이에요. 아까 시 하나 보고요. 단편소설 보고요. 이제 수필이에요. 서사교훈적 회고적이에요. 장인 정신과 전통의 소중함이에요. 윤호영 씨고요. 일상 체험을 바탕으로 그저 수필이니까 깨달음을 이끌어내요. 방망이를 깎는 노인과 나의 태도가 대비가 돼요. 방망이 깎는 노인 뒤지게 열심히 깎겠죠. 나는 그거랑은 좀 반대겠죠. 자, 40여 년 전 동대문에서 한 노인이 방망이를 깎아달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라요. 중간. 여유를 부리며 방망이를 깎던 노인 때문에 차를 놓치자 화가 나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방망이를 주자 아내가 잘 깎은 방망이라고 좋아해요. 노인의 장인 정신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그저 뉘우치고 미안해해요. 중간.
죽기와 숙지양을 예로 들어 옛날과 오늘날의 물건을 만드는 자세와 신용을 비교해요. 자세와 신용. 북어를 뜯는 며느리를 보고 사라져가는 옛것들을 떠올리며 방망이 깎던 노인을 생각해요. 북어 뜯는 어머니들도 없을걸 요즘은. 북어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죠. 내가 방망이 깎던 노인을 떠올리게 된 계기. 며느리가 북어를 뜯고 있어요. 사라져가는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껴요. 방망이에 대한 인물의 태도 비교볼게요. 나는 방망이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모양만 방망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은 방망이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보람도 느껴요. 그죠? 나의 심리 변화. 노인이 굼뜨게 방망이를 깎아요. 갑갑하죠. 짜증나죠. 초조하죠. 노인이 투명하게 행동하니까 체념해요. 노인 때문에 차를 놓치니까 불쾌하죠. 화가 나죠. 노인이 추녀를 바라보는 모습을 봤어요. 화난 마음이 누그러져요. 자, 아내가 방망이를 보고 참 좋다고 해요. 뉘우쳐요. 미안하죠. 노인의 장인 정신을 깨달아요. 노인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도 느끼고 사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노인이 자리에 없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소재. 죽기. 대나무 그릇이에요. 꾸중구포한 숙지왕. 생지왕을 9번 찌고 구중구포. 그죠? 9번 말린 거예요. 9번 찌고 9번 말린 약재예요. 그죠? 생지왕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장인정신이 녹아 있어요. 작품이 주는 교훈은 느리더라도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성실하고 묵묵하게 그저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에요. 전통과 전통적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야 하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금전적인 이익만 추구하기보다는 그제 뭐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 보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